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 비춰 지금부터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예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안동 인구가 16만 선 밑으로 무너진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구 수성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격리 해제된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발생 현황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900여 명에 이릅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8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40명, 태국 32명 등 아시아 지역에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와 호주 등 다른 나라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망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만 908명이, 필리핀과 홍콩에서 1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2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중국 산동성에 사는 한국인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4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의심 환자는 2,700여 명, 검사에서 1,90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8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독 이후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확진자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예의주시할 때라며 올 여름쯤 완전히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딱 3주.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5년 전 유행했던 메르스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 달 뒤 대구 지역 첫 확진자가 나온 걸 감안할 때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메르스와 달리 아직까진 의료진 감염이 없고 치사율도 현저히 낮지만 중국에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 발생지인 중국에서 확산이 더뎌질 때 국내 지역사회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르스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원발점에서 종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종식이 되고 추가 환자가 없고 그렇게 해야 다음 다른 국가에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게 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다시 일본 환자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 이른 봄철까지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초여름까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도가 좀 올라가는 여름 금방 초여름 되면 중국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막연히 희망적으로는 빨리 종식되면 한 5월쯤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추가 환자가 없다면 조금 일찍 이제 종식될 수 있겠죠. 대구시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 해제하지 않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이후에도 모니터링하는 고강도 관리 정책으로 지역 확진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비말이 튀어서 식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눈을 비비거나 그러면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누로 세척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새해를 맞아 각 지자체들도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는데요. 수성구는 어떤 지역 발전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올해 수성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올해 수성구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립니다. 오는 2025년쯤 범어동에 터를 잡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 연호동으로 옮겨가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수성구는 추진단을 꾸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여러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지구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여러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대구의 교육 1번지란 명성도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 스타디움 광장에 VR 기술 등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또 숲 도서관 같은 특수 도서관도 늘릴 예정입니다.
어린이 또 중학교 1학년 이때까지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미래 교육에 적합한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교육 경쟁력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산과 수성구 사이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른바 플라잉카 관련 인프라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플라잉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1인 비어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된 산업 부문에 있어서 공동구역을 만들어내고 이 밖에 원룸 건물을 사들여 예술 창작촌으로 만들고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늘리는 등 도시 곳곳에 수성구만의 문화를 입히기 위한 작업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천 한이마을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조정됩니다. 영천시의회는 10일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요금 조정과 관련된 한이마을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영천 한이마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방문객 수는 5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유료인 전시관과 한옥 체험관 이용객 수는 5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한 해 영천 한이마을을 찾은 관람객 수는 6만 명에 육박했지만 정작 이곳 한옥 체험관의 사용률은 미미합니다. 비싼 이용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영천시가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옥 체험관의 경우 성수기 기준으로 53제곱미터 객실에 22만 원 하던 숙박료를 18만 원으로 내리고 최대 수용 인원은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유의기념관과 조격체험관의 이용료도 일부 조정합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다른 감면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하면서 유의기념관 입장료 2,000원씩 있거든요 원래. 예, 그거는 숙박 이용자는 면제. 숙박 이용하시는 분이 영천 시민 아닐 때 조격체험 하면 6,000원 다 받았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또 조격체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감면 금액이 4,000원으로 받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영천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이마을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죠. 이렇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는 최대 관심사기도 한데요. 안동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민심 청취 버스를 타고 들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어나고 도심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빈집도 많아지고 인구 감소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안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단 학교 교실 자체도 이제 뭐 기껏해야 2개, 3개 이렇게. 시장 가도 뭐 사람 인구 줄기는 장군도 없고 뭐 시장 보러 오는 이도 적고. 농촌에 웬만한 큰 동네 가도 학생 구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참 다문화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개가이고 참 몇 명 있지. 확실히 주말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실제로 안동의 인구는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안동의 현재 인구는 15만 9,800여 명. 2010년부터 추이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인구수는 2015년 17만 명에 가까워지다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에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었고 올해 1월 16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만에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시민들은 그 이후로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도청 신도시 조성 후 예천으로 빠져나간 인구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자리 구하라도 딴 지역도 약간 잘 가요. 여기 안동은 일자리가 없잖아. 직장도 많이 없고 공장도 더 없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 젊은 사람 벌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100km도 안 나가고 뭐 그래. 이래 안동으로 인구를 땡겨야 되는데 예천은 저층으로 다 뺏기고 있잖아 지금요. 지금 계속 가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청으로 다 하고 시내 출퇴근하니 많이 해요. 저 도청 신도시도 있을 거고 여기 안에서는 더 이상 뭐 메리트가 없거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점점 더 큰 광역시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문화시설도 뭐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저도 막 외지에서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인구 유출 문제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늘어나지. 국회의원 잘해줬으면 좋지. 그래도 일자리를 좀 만들고. 인구 오르게 하려면 직장이 공장이 많이.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줘야지. 이제 좀 보조를 출산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마련이고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산부인과 뭐 좀 늘린다든지. 다른 지역에 특히 경주라든지 강원 지역 쪽에는 육아 수당을 엄청 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경주에는 뭐 1,800을 준다 셋째를 낳으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동에는 아직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제21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안동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영천시가 야생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은 금호 지역을 방문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금호읍에서 발생한 야생 멧돼지 피해 신고 건수는 1,400여 건으로 포획 건수는 87마리입니다. 영천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금호 지역에 엽사 6명을 추가로 배치해 멧돼지를 포획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전기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함스롱 부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경주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함 예비 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경주시가 과거에 머물 것인지 미래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무너지고 있는 보수의 혁신을 위해 최연소 여성 청년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함 예비 후보를 포함해 10일까지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는 모두 11명입니다. 대구 지역 백화점들이 10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객 편의시설과 문화센터 등을 중점적으로 청소 소독했습니다. 백화점들은 11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료를 보면 2019년 대구시의 교통문화지수는 전년보다 10단계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쳤습니다. 구군별로는 전국 69개 구 가운데 동구가 66위, 중구가 69위까지 떨어지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부문별로는 규정속도 준수와 이륜차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신호 준수 등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안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인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동구 각산동 1174번지 일원에 도서관과 수영장, 각종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혁신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며 오는 2022년 7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10일 열렸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구시 시민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일반안 건 23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설치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기존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 주차면을 만들면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건물이 없는 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동구는 지난해까지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70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31면, 공한지 주차장 사업으로는 198면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